네, 영화 명량이 1,500만 관객 수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의 새 기록을 세운 건데요. 오늘 스페셜 토크에서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영화평론가와 김종효 연구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량 정말 요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봤습니다. 네, 그 흥행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일단 세 가지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보자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뭐 괴물 같은 기록을 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녀노소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또 자막 없는 영화로서의 강점. 여기에 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여름 영화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한 4편 정도인데 그중 3편이 특수효과가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기존 영화가 상상의 재현이었다면 이번엔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재미의 보편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꼽자면 1,000만 영화라는 메가셀러의 흐름상 기존의 영화들, 그러니까 광해, 변호인, 그리고 뭐 칠보망의 선물,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따뜻한 아빠, 위로와 이해를 주는 아빠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명량에서 이순신은 좀 무서운 아버지이지만 기존의 아빠들이 따뜻하지만 해결해주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이번에는 해결해주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1,000만 다른 영화들과 다른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꼽자면 소비자 관객 행태일 텐데, 그러니까 올 여름의 키는 사실은 가족 관객이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의 흥행세가 주춤했는데 그 영화의 완성도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 정도는 가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통합전산망에 있는 4개 사이트 평균 내보면 40대 이상이 40%, 그리고 10대가 6%, 그러니까 3인 이상의 관객들이 46%를 차지할 정도로 뭐 가족 관객들이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영화 평론가라서 그러신지 분석이 굉장히 또 다각도로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영화의 그 강점은 우리가 항상 영화에서 요구했던 일종의 에너지 분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굉장히 좀 아픈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 했는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상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역사물을 좋아해서 뭐 텍스트로도 많이 읽었고 과거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옛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영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화적 자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자체가 좀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뭐 한국인만에 느껴지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영화가 히트시키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미적인 요소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명량 좀 보면 이걸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소외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역대 최단, 뭐 역대 최다 등의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점차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도 좀 보지 않았나.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 드는데 명량의 저력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미리 고백하자면 이거 한 11번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한 번 빼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이나 기존의 통계, 근거치를 넘어서는 기세,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하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패스트 스노우볼 효과가 있지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상황에서 예측을 해보자면 1,80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1,800만까지 갈 수 있는 근거치로 보자면 7월에서 8월 말까지 시장이 한 3,600만 명 정도, 그리고 추석이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한 4천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롯데마트에서 발표한 자료가 바캉스 용품이 한 15% 정도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딘가로 갈 텐데, 이제 극장 입장에서는 기대치를 반영하자면 한 4,500만 명 정도 시장이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작들이 BEP를 넘는 수준이더라도 1,800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1,000만 영화들은 30대가 이끌고 나중에 가족 관계들이 붙었는데 이 영화는 좀 반대로
그러니까 가족관계들이 이미 받고 오히려 30대가 이제 나머지 200~300만을 채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1,500만 관객을 돌파해 뭐 눈앞에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 3명 중에 1명이 봤다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미 손익분기점이 훨씬 넘은 것 같고요. 총 제작비와 현재까지 집계된 총 매출액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제작비가 한 190억 원. 그래서 뭐 BEP를 관객으로 환산하자면 한 600만 명인데 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명이 이미 이제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네. 그다음에 티켓 판매량 총액으로 보자면 한 1,170억 원 정도 오늘자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팝콘 매출까지 생각해 보면 이 명량 때문에 발생하는 이 극장 매출은 사실은 전체가 한 2천억 원은 이미 넘어섰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좀 더 피부에 와닿자면 과테말라 인구 조사해 봤더니 명량을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이미 다 봤더라고요. 그럼 한 1,600만 명 넘어가면 네덜란드 전체 인구가 다 보는 그런 수치,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량이 이미 1,000억 원 이상 BEP를 넘어섰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배급사, 투자 배급사인 CJ E&M은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명량의 CJ E&M이 이제 기여도로 보자면 일단 티켓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땐 올해 1월 1일부터 뭐 어제자까지 봤을 때 한 35% 정도가 명량이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자면 명량 개봉 전이 CJ E&M은 한 작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했는데 명량 개봉 이후에는 32%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근데 금액으로 좀 환산하면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0억 원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티켓 판매량, 네. 거래액이지 실질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계산이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10% 그리고 뭐 영화 발전 기금 3%를 제외하고 뭐 극장 그다음에 비용 다 빼면 네. CJ E&M을 포함한 19개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총액은 210억 원 정도? 네. 이걸 이제 19개사가 나눠 가지게 되죠. 아. 여기에 이제 CJ E&M은 배급을 했기 때문에 네. 배급 비용을 한 6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J E&M이 가지고 가는 돈은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좀 착시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1,000억 원대 이야기하다 네. 보니까 200억대로 줄고 거기서 또 나눠 가진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영화 시장에서는 외화와 항영화 통틀어서 이 정도의 매출 이익을 낸 건 최초라는 아. 그 정도의 규모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위원님, 이 명량이라는 영화 때문에 CJ E&M이 시장에서 정말 각광을 받았거든요. 예, 최근 주가 흐름 짚어주시고 향후 전망까지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잖아요. 네, 2분기 실적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게임 부분의 매각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아서 잘 가던 주가가 실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이제 2차 하락이 크게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가 구세주였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효과 자체는 크지만 실제로 CJ E&M이 영화 한 편 잘 됐다고 해서 매출의 기여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 시스템이랑은 약간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헐리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에다가 배급을 하고 또 하나 그와 관련된 뭐 컨텐츠 매출, 뭐 캐릭터 매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이제 배급사나 제작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죠.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뭐 아바타라든지 이런 영화들과 단순 비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CJ E&M은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또 막상 최고치를 넘어서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좀 식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이성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은 2천억 이상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 자체는 제한적이고 CJ E&M의 본질적인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당분간은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한 강한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또 겨울왕국이 굉장한 인기몰이를 했잖아요. 그때도 CJ E&M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시장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나요? 말 그대로 언급은 많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왕국을 계속 이유로 갖다 붙였는데 네. 실제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겨울왕국도 배급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급은 디즈니가 했었고, 네. 예, 그런데 뭐 CJ, CGV라든지 CGV에서 그냥 예. 뭐 영화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자체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에 국내 회사에 영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겨울왕국이 그때는 워낙 많이 또 히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CJ는 피해를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CJ, CGV 정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때 주가 흐름도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텐센트에 매각하는 그 게임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서요. 영화 효과 자체는 미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뭐 저는 겨울왕국 때문에 CJ ENM, CJ CGV가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네요. 편집장님, 이 명량 흥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투자사인 대성창투도 어저께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이 나선 모습인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사와 배급사 또 영화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정말 네. 말 그대로 투자사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마케팅과 배급하는 배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화가 상영된 영화관 이게 네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티켓 한 장을 샀을 때 이 돈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느냐면 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서 네. 일단 극장과 나머지 영화사들이 5대5로 나눠 가집니다. 아, 그리고 그 5에서 이제 배급 비용 10%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 그게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익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금액들이 이제 비용들 제작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이제 이런 순차적으로 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 뺀 상태에서 이제 제작사와 이 투자사가 4대 6, 그러니까 투자사가 6 정도 네. 가져갑니다. 야. 그러니까는 뭐 이번 영화처럼 19개사, 20개사의 투자사가 있다면 각 지분별로 투자 지분별로 이제 나눠가게 되는 셈이죠. 네. 이거 만드신 감독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감독님이 그 영화의 제작사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가요? 예. 아, 예. 오히려 그 영화사보다도 이렇게 체감도는 훨씬 더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 제 생각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50% 가지고 가는데요. CJ ENM, CJ 뭐 대성창투에 이어서 CJ CGV 여기에 대한 좀 시장의 관심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 여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영화와 관련된 흐름이라면 CJ ENM보다는 CJ CGV 쪽이 좀 더 영향이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익의 배분도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매출에 대한 영향은 CJ ENM의 매출 구성상으로 봤을 때 CJ CGV가 영화와 관련된 그 흐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제적인 영화 관련주는 아무래도 CJ CGV가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CJ CG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포인트지만 점유율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합니까? 근데 영화 한 번 틀었을 때 한 뭐 절반도 안 차는 그런 영화도 얼마나 수두룩한데요. 근데 지금 이 영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만 해도 조조도 사람이 가득 찼고 그다음에 거의 뭐 끝날 때 영화도 사람이 가득 차는 네, 네.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사 입장에서는 그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여러 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네. CGV는 이 영화가 흥행이 끝나는 날까지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오히려 CJ ENM보다 더 강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대성창투 같은 회사들이 저는 영향력이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지분 참여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이익도 제한적인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명량에서 이제 상장사인 미디어플렉스의 군도 또 신의 한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돌파했나요? 예, 군도가 지난 9일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이 470만 명 넘어섰고 지금 현재 476만 명인데 이번 주에 종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역시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은 뭐 넘어선 356만 명으로 종영을 했습니다. 네. 앞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기대보다는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네. 예, 기대가 컸기 때문인데 사실 군도와 명량을 비교를 하면 네. 그러니까 감독의 전작들의 흥행 파워는 비슷한데 캐스팅 파워만 놓고 보면 군도 쪽이 뭐 조건을 보면 훨씬 더 압도적이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상 영화를 봤을 때 관객들의 감정이입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이제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조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상태고 470만 정도 했다는 것,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입장에서는 전체 올해 티켓 판매량의 한 32%를 군도가 해치웠기 때문에 네. 사실 절대 수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신의 한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1,000만 이야기하고 당장 뭐 해적 같은 경우도 450만 넘어섰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착시효과라고 보이는데 이 정도 350만 정도 했으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는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미디어플렉스 전체가 작년 대비 한 12% 정도 상승했는데 그중에 24%가 신의 한 수가 한 몫을 해줬습니다. 네. 연구원이 그러면 이 미디어플렉스의 주가, 최근 주가 흐름 좀 살펴주시고요. 영화 관련주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 탑픽으로 꼽는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일단 미디어플렉스의 주가가 부양되었던 것은 뭐 김수현 효과 때문에 먼저 부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명량이 이렇게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자기가 배급하고 만들었던 이런 투자했던 그런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실패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속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뭐 영화 관련주 중에서 굳이 꼭 탑픽을 장기적으로 꼽자면 저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투자를 하는 CJ ENM이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CJ CGV가 좀 더 효과가 높을 거다. 이와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CJ CGV 쪽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길게 본다면 컨텐츠의 확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전에도 앵커께서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호텔 신라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그렇게 바뀐 이유는 내수 쪽에서 이제는 요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 바뀐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들, 그다음에 해외에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 중국 관련주로 바뀐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2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CJ ENM, 뭐 또한 미디어 관련주, 영화 관련주들의 특징도 과연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인구, 그러니까 가용 인구를 넓혀갈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투자의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만 성공한다면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흥행 영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1,000만 뭐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하면 산술적으로는 지금 1,500만 명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다른 1,000만 영화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흐름으로 보자면 추석 직전까지는 외화 혹은 애니메이션 한 편이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추석 때는 뭐 항영화 2편 그리고 루시 뭐 이런 작품들이 기대작이지만 12월 초중순 뭐 10월 11일 정도 이 정도까지는 외화 혹은 그러니까 장르 특징이 강한 영화들이 잘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만 넘어서면 그러니까 1,000만 영화가 한 편 더 나와서 작년에 해서 2억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흥행 영화가 꾸준히 나와서 영화 발전과 함께 관련 주들도 상승 흐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검한장 오늘 명량 스페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